네, 안녕하세요. 장연구소의 장엘리입니다. 함께 진행을 도와줄 장유진 캐스터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유진입니다. 네, 장유진 캐스터. 또 한 주가 금방 갔어요. 그렇습니다. 벌써 네. 금요일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웃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장이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인상을 쓸 수도 없고 장이 또 좋다고 웃기도 애매하고 근데 사실 안 좋은데 인상을 쓰면 더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일단 웃으면서 시작을 하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힘내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저희가 좀 빨간색을 다시 응원해 빨간색을 힘차게 입어봤습니다. 국내 증시는 빨간색을 힘차게 입어야 되는데 사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입은 색의 흐름을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은 이 맵을 열기가 되게 겁납니다. 저는. 오늘 좀 아무래도 그런 그림인데. 예상되시죠? 네. 네, 한번 열어볼까요? 그래도. 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또 짚어봐야 되니까 섹터별 그리고 종목별 흐름을 좀 열어볼 건데요.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저희가 하나씩 좀 자세히 짚어드리고 앞으로도 투자 흐름을 어떻게 가져가 봐야 될지 그리고 9월장이 원래 좀 힘들기는 합니다만은 10월에는 어떻게 돼야 될지 우리는 3월 달에 학기가 시작을 하고 또 이제 회계연도가 1월에 시작을 해서 12월에 마감이 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10월에 회계연도가 마감이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어떻게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면 좋을지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새로 진입을 하면 좋을지 이런 아이디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열어볼까요? 네, 맵을 확인해 보시면은 지금 굉장히 좀 얼룩덜룩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장중에는 뭐 전반적으로 좀 약세장이었다가 그래도 장 후반에 몇몇 종목은 낙폭을 회복한 반면 그렇지 못한 종목들이 있으면서 굉장히 좀 엇갈리는 그런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이어서 바 차트를 통해서 섹터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 차트를 확인해 보시면 지금 붉은색은 굉장히 선명한 가운데 선명한 초록색은 또 보이지 않는 그림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약한 섹터는 있었지만 강한 섹터는 없었다라고 분석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가장 크게 낙폭을 기록했던 섹터는 기초소재 그리고 에너지였습니다. 특히 기초소재는 평균 2% 넘는 하락세를 가져갔습니다. 저희가 어제 장연구소에서는 기초소재 관련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가져갔다는 점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완전히 반대로 좀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그런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네. 이어서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는 밤 사이에는 유가가 크게 내려갔다가 다시 조금 올라서면서 유가는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지만 그래도 에너지 섹터의 종목들의 주가는 그 낙폭을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유틸리티와 산업 섹터도 약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11개 섹터 중에서는 4개의 섹터가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나머지 섹터들은 큰 폭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으면서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도 이런 약세장 속에서 소비순환재와 기술주는 소폭의 오름세 0.2% 내외의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선방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바 차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주간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그래도 초록불이 눈에 띄기는 합니다. 에너지 섹터가 주간으로는 그래도 평균 4% 넘는 오름세를 가져갔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에 미국 원유 재고 감소 소식도 전해졌고요. 그래서 유가가 다시 WTI가 72달러 선으로 올라선 것이 조금 에너지 섹터에 확실히 활력을 부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섹터들은 주간의 낙폭을 크게 회복하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유틸리티와 기초 소재는 주간으로 살펴봤을 때도 거의 평균 2% 넘는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주간까지 잘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앞서서도 이제 브리핑 때도 말씀 좀 드렸었는데요. 에너지주 같은 경우는 주간으로는 좀 상승을 했지만 일일로는 좀 하락을 했다는 점, 그리고 특히 이제 월간으로도 좀 큰 폭으로 안 좋은 흐름을 가져갔다는 점, 에너지주까지 좀 짚어드렸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하나씩 종목별로 좀 확인을 좀 해볼까요? 네, 다시 맵으로 다시 돌아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간밤의 약세장의 원인으로 꼽히는 것들이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소비는 호조했지만 그래도 고용은 부진했다라는 소식 앞서 김기성 앵커께서 자세히 전해주셨고요. 이어서 또 내일은 미국 증시에서 내만여의 날입니다. 네. 그래서 또한 9월 FOMC도 저희 추석 연휴에 앞두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이슈들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조금은 조심스러운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에너지 섹터 가장 약한 모습을 보였던 에너지와 기초 소재 섹터의 추이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에너지 섹터를 확인을 해보시면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바 차트에서도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유가가 물러났다가 다시 올라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종목들은 그 낙폭을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엑슨모빌과 쉐브론이 1% 가까운 약세를 가져갔습니다. 엑슨모빌은 1.06% 내림세 속에 정규장 거래를 55달러 선에 마쳤고요. 이어서 쉐브론은 0.94% 내림세 속에서 정규장 거래를 97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네, 지금 해서 종목별로 또 하나씩 좀 살펴봤습니다. 에너지주 지금 앞서서도 또
글로벌 인사이트 때도 함께 확인을 좀 해봤는데요. 엑스모빌 그리고 에너지주도 사실 일일로는 그렇게 좋지 않은 흐름을 좀 가져갔고요. 월간으로는 좀 매수 의견을 준 그런 이제 골드만삭스라든지 다양한 또 증권사들의 혹은 뱅크에서 의견들이 있지만 지금 당장은 매수 의견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잠시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SG 쪽으로 경영을 이어가려고 하는 의지는 있지만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또 확인해 볼 종목 어떤 쪽일까요? 네, 이어서 기초소재 섹터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제는 좋은 섹터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오늘은 또 조금 아쉬운 그런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프리포트 맥모란과 그리고 뉴몬트라는 두 개의 종목을 살펴볼 텐데요. 네. 두 종목 모두 S&P 500 맵에서도 특별히 좀 큰 낙폭을 기록한 종목으로 꼽혔습니다. 프리포트 맥모란은 사실 뭐 저희가 전일장에서는 구리 가격이 다시 반등하면서 프리포트 맥모란의 주가도 올라갔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 오름세가 조금 컸던 탓일지 다시 더 큰 폭으로 하락하는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이 앞으로의 상승 여력은 있지만 그래도 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프리포트 맥모란의 주가 역시 6% 넘게 좀 빠지면서 정규장 거래를 34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는 뉴몬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뉴몬트 살펴보시면요. 뉴몬트는 금광 채굴 기업입니다. 그런데 뭐 금 가격이 크게 빠졌다라는 소식도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죠. 그래서 뭐 안전자산인 금마저 이렇게 좀 우수수 무너져 내리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뉴몬트도 지금 3% 거의 4% 가까이 주가가 빠지면서 정규장 거래를 55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해당 종목은 금 가격과 비슷한 추이를 가져가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투자 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프리포트 맥모란 같은 경우는 이제 그전에 이제 이미 들어가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쭉 보유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샀다 팔았다 할 경우가는 괜히 이제 수수료라든지 환전 차익이라든지 이런 거로 돈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잘 알고 계신 종목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리 가격 같은 경우 향후에도 계속해서 장기적으로도 필요한 종목인 만큼 좀 계속 포트에 담고 계셔도 나쁘지 않은 종목일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변동성 보였다고 해서 너무 크게 염려하실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좀 살펴볼 종목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빵주도 살펴볼까요? 네, 이어서 지금 맵의 구석구석을 살펴봤기 때문에 네. 다시 큰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럴까요? 빵주는 전반적으로 살펴보시면 소폭의 강세나 소폭의 약세, 조금은 엇갈리면서 큰 폭의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뭐 다른 개별, 뭐 중소형주들이 좀 약세를 가져가도 대형주들이 지수를 끌어주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또 애플의 주가를 확인을 해볼 텐데요. 앞서 뭐 글로벌 인사이트에서도 중국의 아이폰 수요가 굉장히 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애플이 아직 주가에 크게 힘을 쓰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소폭의 약세를 기록하면서 정규장 거래를 148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페이스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페이스북 어떤 흐름 가져왔을까요? 네, 페이스북은 지금 소폭의 약세만을 가져갔는데 지금 연일 약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저희가 어제 전해드리지 못했던 소식 중에 화이트리스트 논란 그리고 유해성 논란에 지금 휩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네. 먼저 화이트리스트라 함은 유명 인사들의 게시물의 심의에는 조금 특혜를 줬다. 예를 들면 뭐 유명한 축구 선수 네이마르가 있죠. 네. 네이마르가 뭐 약간 섹시한 여성의 사진을 올렸는데 네. 이것은 규제하지 않아 놓고 다른 사람의 게시물에서는 비슷한 사진을 규제했다. 뭐 이런 논란들이 조금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유저들이 약간의 뿔이 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이어서 또 페이스북이 보유하고 있는 인스타그램이 약간 10대의 정신건강에 유해할 수 있다라는 내부적인 조사 결과가 있었음에도 이를 묵과했다라는 논란이 함께 일면서 조금 악재가 겹쳐 있는 상황입니다. 페이스북은 정규장 거래를 373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클라이언트를 좀 고객 관리를 좀 열심히 한 페이스북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규제 논란 속에 또 페이스북의 주가 약세 흐름을 살짝 가져갔다는 점. 네, 간밤에 장이 굉장히 크게 하락했다는 거에 비해서는 주가가 그냥 그렇게 크게 큰 폭의 하락을 보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페이스북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서 살펴볼 종목과 섹터, 아무래도 인더스트리얼 쪽 산업 섹터입니다. 산업 섹터에 어떤 종목을 살펴보면 좋을지 장유진 캐스터가 짚어주겠습니다. 네, 산업 섹터 전반적으로 살펴보시면 역시 뭐 에너지나 기초 소재처럼 빨간불을 굉장히
굉장히 많이 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눈에 띄는 종목들 중에 허니웰이나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모두 약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약세장 속에서도 초록불을 켜낸 종목을 발견하는 게 또 저희들의 몫이 아닐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서 조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페덱스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페덱스는 저희 추석 연휴인 화요일에 다음 주 화요일에 실적 발표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다른 물류 업체 UPS와도 좀 주가가 엇갈리는 흐름을 가져갔는데 페덱스의 경우에는 그리고 사실 최근에 이번 주 초에는 목표가를 조금 하향했다라는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가 대비 여전히 높은 목표가이기 때문에 이 점을 함께 투자 시에 참고하시면 좋을 텐데요. 우선 시티그룹과 키코퍼레이션의 기존 목표가가 365에서 370달러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폭의 하향을 하면서 350달러 선에서 360달러 선으로 하향했다라는 소식이 이번 주 초에 좀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월가 평균 투자 의견과 목표가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월가 평균 투자 의견은 그래도 역시 매수, 그리고 목표가는 평균 346달러 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가가 258달러 선이기 때문에 아직 100달러 정도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페덱스는 정규장에서 소폭의 오름세를 가져갔습니다. 네, 뭐 코로나19가 발생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항공주들이 약세 흐름을 가져가고 우리가 비행을 하지 못하는 동안에 또 물류만큼은 계속해서 활발히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라든지 제가 해외에 물건을 보낼 때도 페덱스로 많이 보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우체국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도 페덱스는 계속해서 이제 상승 흐름을 이어갔었죠. 근데 그동안의 주가가 좀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될지 향후 주가 흐름은 조금 더 긴 장기 흐름 차트 확인해 보시고 진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실지 조금 더 지켜보실지 아니면은 매도를 하실지는 좀 더 지켜보시고 차트 확인하시고 흐름을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요. 항공사 이제 페덱스 확인해봤으니까 항공주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항공주도 오랜만에 이렇게 초록불을 좀 켜내면서 산업 섹터에서 약간 눈에 띄는 그런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미국 정부가 항공사주에는 조금 좋은 소식을 내놨습니다. 뉴저지 뉴요크 공항에 16개의 슬롯을 저비용 항공사를 위해서 개설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히면서 해당 항공사들이 조금 초록불을 켜내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먼저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확인해 보시면요. 1% 넘는 오름세 속에서 정규장 거래를 49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이어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은 역시 1% 넘는 오름세 속에 정규장 거래를 44달러 선에 마쳤고요.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주가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2% 넘는 오름세 속에서 정규장 거래를 19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네, 지금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네요. 아메리칸 에어라인까지 확인을 좀 해봤고요. 지금 이제 또 필수 소비재, 우리 월마트라든지 코스코 이쪽도 종목들 확인을 좀 해봐야 될 텐데 어떤 흐름 보여줬을까요? 네, 아무래도 소매 판매 관련 지표가 좀 잘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할인 매장은 강세, 초록불을 켜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월마트와 코스트코도 소폭의 오름세를 가져갔고요. 사실 뭐 타겟과 달러 제너럴의 상승폭이 조금 더 컸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면 전반적으로 필수 소비재, 다른 종목들과 다르게 초록불을 켜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지금 보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도 우리 골드만삭스에서 내놓은 뭐 들어가면 좋을 종목 7가지 중에 하나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게 바로 테슬라더라고요. 테슬라 주가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테슬라는 간밤에는 큰 폭의 움직임을 가져가지는 않았는데 좀 이슈가 나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뭐 소비순환재 섹터 자체가 그래도 간밤에 그래도 좋은 흐름을 좀 가져갔는데요. 테슬라는 우선 스페이스X가 지금 그 우주 관광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3일간의 우주 비행을 계속해서 진행 중인데 현재 순항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져 있고요. 또한 뭐 캐시우드 관련해서 또 이슈가 계속해서 있나요? 네, 이슈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이슈 몰이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이분의 움직임에 너무 주목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정도인데요. 또다시 테슬라의 주식을 매각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번에 10억 달러 가량의 주식을 매각했다는 것에 대해서 뭐 투자 운용사의 이런 방침상 그렇게 한 거다라고 해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3억 달러 상당의 주식을 추가로 매각을 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점을 또 확인을 저희가 해봐야 될 텐데요. 우선 테슬라는 그래도 정기장 거래를 756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저희가 이 장 연구소를 준비하면서 장유진 캐스터가 이제 골드만삭스의 리포트를 보고 사실은 골드만삭스가 리포트를 내놓을 때쯤이면 조금 소식이 늦는다라는 이제 업계
개의 루머가 있다 보니까 저도 이제 같이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또 investing.com을 통해서 이제 테크니컬리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테슬라는 적극 매수로 들어와 있다라는 점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캐시우드가 매각을 했다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향후 전기차에 대한 전망이 밝은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투자 시 참고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매수하시라는 의견은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일일과 또 주간 그리고 월간 흐름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쯤 시점 타이밍에 있다라는 점을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골드만삭스의 픽7 중에 종목의 하나에 들어간다는 점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테슬라에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포드네요. 네, 나머지 자동차주도 지금 엇갈린 흐름을 가져왔기 때문에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포드도 전기차 관련한 소식이 나와 있는데요. 전기 트럭의 이 라이트닝 생산량을 연 4만 대에서 8만 대로 확대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사실 다른 자동차 기업들은 뭐 반도체 공급 부족이랄지 이런 사태 때문에 계속해서 생산량을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저희가 지난주쯤에 장연구소에서 포드는 이 사태에 대해서 조금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고 이게 굉장히 현명한 결정이었다라고 시장에서 분석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는 앞으로 생산량을 다시 확대할 수 있겠다라고 좀 새로운 포부를 내놨는데요. 그래서 포드는 정규장 거래를 1%대 오름세 속에서 13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이어서 제너럴 모터스도 함께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간밤에 소폭의 약세 속에서 정규장 거래를 51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배터리 부족에 볼트라는 제품의 생산 중단을 3주 추가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네, 자동차 안에 반도체 들어가잖아요. 반도체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반도체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사실 반도체 종목들은 큰 폭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으면서 종목별로 많이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대장주인 엔비디아만 하더라도 소폭의 약세를 가져가면서 정규장 거래를 222달러 선에 마쳤고요. 하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1% 넘는 오름세를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오락가락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앞으로의 추이에 대해서 좀 지켜보실 이슈가 나와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에서 다음 주에 반도체 공급망 관련 회의를 열겠다라고 이렇게 좀 계획이 전해졌습니다.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계속해서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정부에서 직접 우리가 회의를 해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를 하겠다라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 점에 개선이 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끝으로 테크주, 기술주 관련해서 또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기술주 확인을 해보시면 초록불을 켜내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목들이 나스닥 지수의 홀로 상승, 그리고 테크주의 그런 부활을 조금 견인하지 않았을까라고 오랜만에 AMD가 되는데요. 눈에 띄어요. 네, AMD도 소폭의 반갑네요. 강세를 가져가면서 정규장 거래 106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그래프를 확인해 보시면 사실 장 초반에는 많이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도 장 중반에 조금 다시 힘을 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너무 많이 빠져서 오른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빠졌었죠. 네, 맞습니다. 이어서 더 선명한 초록불을 켜내고 있는 세일즈포스도 있고요. 네, 세일즈포스랑 서비스나우를 저희가 이번 주 초에 글로벌 브리핑이었나요? 앵커님께서 전해주신 그런 기억이 나는데 지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세일즈포스는 1%대 강세 속에 260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고요. 이어서 아래에 있는 서비스나우를 확인을 해보시면 역시 소폭의 오름세 속에 656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두 종목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그래도 소프트웨어, 세부 섹터는 초록불을 켜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저희 오프닝 벨은 항상 8시 정각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프닝 벨 8시 정각에 딱 TV를 시청하시거나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시청을 하시면은요, 글로벌 브리핑부터 또 글로벌 인사이트, 그리고 김희선 앵커가 꼽은 이슈, 그리고 장 연구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들을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또 저희 특징주가 함께 또 골드만삭스가 뽑은 탑 7 종목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테슬라 때 잠시 언급을 해드렸는데 테슬라를 포함해서 7개의 종목에 대해서 골드만삭스가 지금 좀 오히려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7개의 종목과 그 티커를 저희가 하단 자막으로 같이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익스피디아, 그리고 하얏트 호텔도 꼽았습니다. 여기에 랄프 로렌과 에너지 대장주인 엑슨모빌도 포함이 됐고요. 테슬라에 이어서 산업
산업 섹터에서는 캐터필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리전스 파이낸셜까지 골드만삭스의 픽7에 선정됐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우리 장유진 캐스터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지 제가 테스트해봐야 되겠습니다. 7개 중에서 굉장히 긴장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7개 종목 중에서 하나 픽하신다면 뭘 택하시겠어요? 저는 네, 제가 한 1,000만 원 드릴게요. 뭐 사실래요? 정말 7개 중에서 어렵네요. 빨리 하나 골라보시죠. 저는 그러면 캐터필러를 캐터필러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산업 섹터가 저평가되고 네. 있다라는 소식이 사실 골드만삭스 외에도 계속해서 의견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안의 수혜주로 또 분류가 되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네. 1,000만 원을 주신다면 장기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장유진 캐스터가 그랬습니다. 장기적으로라는 의견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만약에 캐터필러를 포트폴리오에 담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절대로 매수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항상 골드만삭스는요 굉장히 좋은 회사지만은 리포트가 나올 때쯤이면 조금씩 타이밍이 조금 엇갈리는 게 있습니다. 시장에 나올 때쯤이면 여러분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읽으실 때쯤이면 타이밍이 좀 늦습니다. 혹은 타이밍이 안 맞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시기보다는 조금 더 주가가 빠진 다음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월간 흐름에서 봤을 때는 아직은 매수 시점이 아니고 월간으로 해서 기다리셨다가 들어가시거나 혹은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추후에 아니면 매도 타이밍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적극 매수를 들어갈 종목은요. 익스피디아와 하얏트 호텔 정도 2개 정도 종목이 있을 것 같고요. 랄프 로렌은 역시 마찬가지로 월간으로 봤을 때 랄프 로렌 매수 타임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엑슨모빌은 조금 사실은 지금 타이밍에 우리 에너지주 전해드렸잖아요. 변동성이 큰 만큼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테슬라만 적극 매수 지금 떴습니다. 테슬라와 익스피디아, 하얏트 호텔 정도만 관심 있게 보시고 캐터필러와 리전스 파이낸셜, 랄프 로렌은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이제 테크니컬하게 기술적으로는 분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전해드릴까요?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죠. 사실 저희 장이 추석 연휴에 국내 장이 쉬어가는 동안 미국 주식에 다시 관심을 가져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예상이 그렇죠. 되는데요. 여기에 국내 증권사들이 해외 주식, 고객 유치 관련 굉장히 이벤트를 많이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한 한편으로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기 위한 이 환전 가능 시간이 네. 증권사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이 점을 중요하죠. 반드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4시까지만 환전이 가능한 그런 그렇습니다. 증권사도 있기 때문에요.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즐거운 추석 명절 나시기 바랍니다.